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873억 3,511만 2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182억 1,026만 2천원을 증액하여 1,055억 4,5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 등 처우 개선 지원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와 건강검진비, 국내 연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잔액 1,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은 집행잔액 중 불용 예상액 98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1쪽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회복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전 시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원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6억 8,53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보훈회관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은 집행 잔액 중 불용 예산액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반은 편성 부서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1쪽과 303쪽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0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저축계좌 1 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8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포상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시비 2,56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금 사업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2억 67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설명서 313쪽과 314쪽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가 의료급여 사업비 중 국고 보조금 320만 원, 시비 보조금 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설명서 315쪽 기타 회계 전입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7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4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수급자의 의료기관 퇴원 이후에 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287페이지입니다. 불용하셨다 하셨는데 사유가 어떤 겁니까? 위기 이웃 발굴. 네. 예, 복지정책과장 배경입니다. 이거는 그 읍면동 지역사부장 협의체 활동비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그 실제적으로 그 지원하는 금액이 그 일반 그 회의 한 번당 그 10,000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는 실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2 추가분으로 해서 2만 원 더해서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3만 원씩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읍면동 지역사부협체에서 올해 이제 회의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개최하지 않았고 또 일부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회의 수당이 남는 부분에 갖고 10이 더 세웠던 부분을 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줄었습니까? 아니면 한 일개 어떤 특정 면이 갑자기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좀 알겠습니다.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단순 확인하는데 코나이에서 문자림톡 그 청구 안 하셨습니까?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292페이지. 예, 코나이에서는 당초에 이제 그 지급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뭐 남았습니다. 그런 거 이제 문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 받기로 했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서 이제 전부 다 경기도 전체에 갖고 그걸 지급하지 않기로 해갖고 그 수수료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 11명을 했고 이 저축 일은 2는 이제 50명 하셨는데 108명으로 이제 사업 규모가 좀 확대됐거든요. 단순히 이제 변경 내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요거는 그 사업 규모는 이제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위에서 그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내시 그 금액 인원을 기재한 사항인데요. 네.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실제 11명과 50명에서 61명 그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보훈회관 인부임 증액된 거는 그 보훈회 그분은 하루에 근무 조건이 어떻습니까? 주 시간 포함해서? 예, 하루에 그 3시간 근무해 갖고 금요일은 또 2시간에서 총 주 14시간 근무하고 14시간. 있고요. 그래서 월 한 106만 원 정도 수령하시는데 그 이제 4대 보험료 해 갖고 그중에서 이제 그 건강보험하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빼고 나머지 있는데 그 약간 부족한 부분에 갖고 이번에 추가로 46만 원 더 세운 상황입니다. 인상 전에는 4대 보험이 안 들어갔습니까? 국민연금 빼고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인상 전에도 들어갔었는데요. 연금 저기 건강보험료가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 갖고 이렇게 추가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위원님. 저희 민생회복 소비 쿠폰 506억 총 예산인데요. 일단 그 2차에서 상위 10%를 안 줬잖아요. 우리 전체 지금 보니까 2차 지급한 인원이 17만 6,634명인 건가요? 성립전 예산으로. 네. 예, 2차에는 그 상위 10% 제해 갖고 그 신청한 분이 17만 8,144명이었고요. 그래서 그 한 96.9% 정도 신청률 보였습니다. 96.9%.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의 신청률이 96.9%라는 거죠. 예, 예. 그 상위 10%에 들어가는 인원이 그럼 우리 얼마나 되는 건가요? 대략 그 1차에 지급한 거에 비해서 한 11,184명 정도 됩니다. 11,184명이 예. 상위 10%에 속해서 지급을 2차는 못 받았다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게 의료보험 수가 기준으로 상위 10% 나갔던 건가요? 예, 의료보험 그러니까 소득상으로는 의료보험
그 보험료 띄는 금액 그걸로 제한 거고요. 재산상으로는 그 과표가 12억 넘는 사람들 그리고 금융 재산이 2천만 원 넘는 사람들이 제외됐습니다. 이 기준이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건가요? 하나만 아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해당되면 제외가 됩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금융 소득 2천만 원. 그러니까 금융소득. 대략 그 현금으로 금융 재산이 한 8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한 8억 정도. 예. 재산은 12억 12억. 정도. 예. 네, 그리고 의료보험은 상위 10%를 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이게 어쨌든 언제 이거 소멸되는 거죠? 안 쓰고 있으면. 요번 11월 30일까지 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나요? 예. 그 얼마나 썼는지는 확인이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은 안 되고요. 이제 카드사에서 이제 계속 청구가 들어오는데 아마 거의 다 그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출했고. 예, 거의 다 사용한 걸로다가. 어쨌든 이거 뭐 기사에서는 저소득층 소득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확 올라가서 이 양극화가 5년 만에 최저로 완화됐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여기 카드 발행 비용이 있어요. 그 카드가 10만 장 정도 추가 비용 이건 추가 비용인가요? 전체 카드 발행 비용이 예, 그거는 그 코나의 지역화폐 발행 비용인 건데요. 네. 저희가 1차 때 2만 장 발행했던 부분이고 2차 때는 죄송합니다. 그게 10만이 아니고 1,910장입니다. 그래서 그- 1,910장인가요? 예, 거기 예, 그러면 1차 때 2만 장 발행했고 그다음 2차 때 1만 장 추가 발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이게 지역화폐 카드 발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역화폐 카드입니다. 이거 지역화폐 카드 한번 발행하면 그분들이 계속 소비 쿠폰 다 쓰고 나서 버리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없는 분들 새로 신규 발급한 거고 거기다가 금액을 담아주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지역화폐 쓴 거는 더 많습니다. 저희 인구에 비해서 지역화폐 발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나 이게 계속 발행 비용이 계속 나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민생 회복 쿠폰 같은 경우에 앞으로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계속 지역화폐 카드 발행 한번 했으면 계속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추가 발행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발행하신 분들이 사용 안 하고 또 모르고 버리시나 싶어서. 아니 근데 요번에 그 네. 1,900장 이거도요. 네. 기존에 그 임의용 카드나 네. 노인분들이 쓰고 있는 아니면 안성 지역사랑 카드 그거 갖고 오시는 건 다 거기다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아직도 발행 안 한 분들이 있어서 네. 10,000장 더 발행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잃어버렸거나 아예 카드가 없으신 분들. 어쨌든 지역화폐가 통장에 기본적인 현금이 있어야 지역화폐를 쓸 수 있더라고요. 현금이 없는 분들은 지역화폐 쓸래야 쓸 수가 없어서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계속 어쨌든 지역화폐를 사용을 늘려야 되고 늘렸을 때 시민들한테 혜택이 적으나마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 카드 발행 한번 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거라는 그 홍보들이 네. 좀 더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쓰고 다 썼네 그러고 아예 잊어먹고 있으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안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계속 지역화폐 활성화 부분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상위 10% 11,184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율상으로 많은지 적은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아직 뭐 비교해 볼 수는 없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자활센터 2천만 원 증액하셨는데 최우수 센터로 선정된 건가요? 예, 복지정책과장 백입니다. 예, 지난해 요번 평가한 거에 갖고 저희 안성 마침 지역 자활센터가 치우수 센터에 갖고 도농형 6개소 선정된 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돼 갖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해 갖고 2천만 원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6개소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전국입니다. 전국 6개소 중에 한 군데로 선정이 예, 된 건가요? 예, 예. 네.
성과가 좋았던 모양이네요. 예. 네네. 그럼 이 운영비 2천만 원 더해서 자활센터에서는 주로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거는 그 종사자들의 성과급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센터 운영 종사자들의 성과. 예. 그동안 그 수고한 거에 대한 그 성과급을 해서 일부 지원되고요. 네.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황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우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최호섭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등 처우의 개선 지원에서 저희 그 건강검진비가 지금 반납이 됐잖아요. 이게 한 몇 명분 정도 반납이 된 거죠? 위원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백입니다. 저희가 당초 87명 예상하고 예산 세웠던 부분인 건데요. 최종적으로 그 50명 신청 들어서 그 37명이 남아서 그거에 대한 그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세울 때 이게 거의 37명이면 많이 안 받은 거잖아요. 87명 정도 예상했다가 50명밖에 안 받아서 37명이 안 받았으면 상당히 좀 많은 수치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이 숫자는 87명은 어떻게 나온 거죠? 이거는 저희가 그 당초 이제 사전 조사했을 때 10년 이상 된 종사자가 대략 한 1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건강 그 진단이 또 그 2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대략 그 수치해 갖고 한 반에서 조금 더 상향해서 87명을 산정한 부분인 건데요. 의외로 좀 신청이 약간 좀 저조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뭔지 확인은 좀 해보신 게 있나요? 요거는 그 정확한 이유는 그러니까 신청할 때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연초에 받았다가 또 한 9월, 10월 정도 받았고 또 11월까지 최종적으로 접수했는데 신청이 의외로 좀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떨어진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사무직 같은 거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또 이 사회복 종사자들 아닌 사람들도 저희가 처음에 그 2년 그 건강검진 그 2년 그 조건 대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의외로 그 사무직이 아닌 일반인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처 좀 이렇게 캐치하지 못해 갖고 자격 그 제한을 하는 바람에 신청 못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를 개선비가 그러면 예. 한 31만 원씩 예, 지원되는 1인당 거죠? 31만 원. 그 상당히 좀 많이 지원되는 거고 이게 전체 12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 그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좀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좀 우리 그 예산을 이렇게 그냥 세워서 이제 그 좀 계획적으로 좀 세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이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못 받는 이유가 뭐 대체 인력 지원이 없어서라던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건강검진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우리 지금 보훈수당 관련돼서도 보훈 명예수당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안 나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자연 감소 부분인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이제 지급 대상자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요거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보훈 명예수당. 예, 요거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연 감소분해 갖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1년에서 몇 분씩 해서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자연 감소분이고요. 그래서 보험 수당도 저희가 이제 1,300명 잡았다가
현재 지급하는 한 1,265명 정도에서 한 거의 한 40몇 명 줄어든 상태고요. 나머지 참전 명예수당도 마찬가지 6.25 주로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700명 잡은 건데 현재 그 한 622명 정도 11월 달 이렇게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 감소분 돌아가신 분들 발생해서 이렇게 감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령자들 위주로 국가 보훈 대상자들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금 명예 수당이 지금 15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예산은 1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더 이제 몇 년 안으로 더 이제 자연 감소분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 계실 동안이라도 좀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좀 더 지급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이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예상 수당은 좀 조례에 명시된 대로 좀 지급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도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분들 예우 안 해주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좀 조례상으로 돼 있는 것이라도 좀 시에서 좀 지급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1,391억 9,652만 7천 원으로 이번 추경에 49억 9,89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1,441억 9,5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3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지원금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원금 신청 증가에 따라 12,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 복지 관련 심사위원회 개최 감소와 장애인 인식 개선 온라인 교육 등에 따라 12, 4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부터 348쪽까지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변경으로 장애수당 기초사업은 8,84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4억 2,399만 9천 원을, 장애수당 도비사업은 99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1,24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5,400만 원을, 장애인 연금 사업은 2억 8,094만 원을,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9,72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가상급여는 2,403만 8천 원을,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은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은 2,50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1억 9,83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시설 사업은 부서 간 조정 및 대상자 감소에 따라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안성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으로 인해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5쪽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자체 사업은 가족센터 종사자 중도 퇴사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 및 건강증진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 강화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가사돌봄 지원 사업은 가사관리사 수당 등 집행 잔액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은 입원아동 보호사 활동비 등 집행 잔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은 출산 장려금 및 새싹 부부 성장 지원금 집행 잔액으로 1,05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행정 운영 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으로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재원아동 감소에 따라 1억 3,34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억 9,471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가정 운영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46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7쪽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부터 388쪽까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은 2,606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교사 근무 환경 개선 사업비는 1억 8,59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3,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 수당 지원 사업은 1,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지원은 3,78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자체 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1쪽부터 396쪽까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14억 3,572만 9천 원을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4억 731만 6천 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대체 인력 인건비는 2,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7쪽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01쪽부터 405쪽까지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 감액에 따라 차량 운영비 지원 사업은 1,120만 원을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35만 2천 원을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은 3,3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0-2세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72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대체교사 인건비 사업은 1,4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2억 3,8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 청년 문화공간 운영 자체 사업은 청년 톡톡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으로 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청년정책 추진사업은 청년정책분과위원회 참석수당 및 서포터즈단 급양비, 공연비, 활동비 지원사업비로 집행잔액 1,1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쪽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동절기 이사 수요 감소에 따라 1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원 자격 부적합자 발생 및 기존 사업 대상자의 기간 연장에 따라 12,34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청년 창업 캠퍼스 조성 사업은 공공요금 부담 주체 변경 및 냉난방비 이전 설치에 따라 3,7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일센터 미지정 지역 지역 상담사 인건비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 창업 플랫폼 창업 매니저 인건비는 인건비 부족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9쪽 반환금 기타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등으로 3억 8,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월 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명시 2월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2월 집행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6천만 원을 명시 2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 201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 아양동 1원에 신축 개관하였으며 BF 인증 및 안전 관련 보완 조치를 위하여 사업비 6억 2,699만 4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395페이지에 그 1급 대체 교직원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그냥 내시에 의해서 일수를 그냥 맞춘 겁니까? 내시가 변경되면서 480일 맞습니까? 그럼 이 변경 내시할 때 도에서 사유도 말씀드립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수익 파악해서 올리기 때문에 경기도에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려주시는 거나 아니면은 그 자체적으로 해서 시군가에 조정을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가 이제 서포터즈인데요. 이게 이제 위원회는 거의 40%가 감액됐거든요.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서포터즈의 출발 목적은 뭐였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우선은 저희 안성시 청년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청년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하자 어떤 사업도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취지에서 일반 청년하고 대학생 청년 10명으로 해서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모집하게 됐습니다. 총 20명이 활동하시는 거네요. 10명입니다. 10명, 10명 네. 활동합니까? 그러면 그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위원회가 이게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이유가 단순히 그냥 불참으로 인해서 줄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변입니다.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수당이 많이 준 이유는 사실은 원래는 10만 원씩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의 활동을 갖다가 좀 횟수를 더 많이 늘리자, 모이는 횟수를 갖다 늘려서 더 활성화하자라는 취지에서 1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금액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423페이지입니다. 이거 이제 이 사회복지과랑 복지정책과 제가 사업을 한번 이렇게 계속 쉬어봤거든요. 또 미래교육 같은 경우도 미래교육과 같은 경우는 한 120개가 넘더라고요, 사업이. 사회복지과도 엄청 많은데 이 업무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423페이지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드릴 건데요. 이게 청년 창업 캠퍼스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이제 예산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공공요금 부담은 누가 할 것이고 또 에어컨 이전 설치 누가 할 것이고 그때 파악이 안 됐나 보죠? 네, 사회복지과장 이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못한 이유는 이제 사실 누가 할 것인가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부담할 줄 알고 저기 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이 지금 현재 감액시키는 저기에 있어서는 에어컨 같은 경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가 설치돼 있는 줄 그까지는 저기 못해서 그랬고, 그래서 다시 그걸 갖다가 그 대신 그 감액시킨 이유는 설치 있는 걸 갖다가 잘 조정을 해가지고서 위치를 변경해가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3,700만 원이 절약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도로시설과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로드킬 관련해서 이제 그 사고 지점을 오랫동안 이제 개량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확보해서 이번에 1,000만 원 올렸습니다. 로드킬이라는 게 이제 고속 주행할 때 밤에 그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운전자가 이제 만약에 그 로드킬 때문에 큰 사고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한 거거든요. 그게 단지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3,700에서 조금만 확인만 됐다면 이번에 그걸 담았거든요. 이번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겸사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중요한 때 쓸 수 있을 때 못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안성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급여가 좀 감액된 게 있는 거죠? 네, 여성 담화팀장 허혜경입니다. 네네네. 저희 이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아양점이 당초에는 이제 3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가족센터 준공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채용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공고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고 기간상이 그 가족 지원센터가 늦게 개관하면서 좀 채용이 늦은 거죠. 네, 네,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다 정상적으로 채용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어린이집 지원 관련돼서 그 한 1억 한 3천 정도가 감액이 됐죠? 네네. 어린이집 지원. 네네. 네,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억 한 3,300 정도가 감액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이 감액이 좀 된 건데 이건 좀 뭐 아동이 또 감소를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지금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감액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제 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경영난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예, 이제 계속 어린이들이 재원 아동이 또 감소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액을 전체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인당 뭐 몇 명 해서 딱딱 나눠져 있는 거죠. 감액 대상이.
사업마다 네 다르죠. 이제 네. 이제 네. 그 인원수 기준으로 이제 감액을 인원수 하는 기준, 거군요. 그러니까 식기 소독 같은 경우는 인원수 기준으로 월 1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고요. 또 뭐 안전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보험료가 확정이 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적은 금액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남은 차액만큼을 네, 감액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억 3천 정도의 감액이 생긴 겁니다. 그 우리 이제 냉난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면 이제 아이들이 준다고 냉난방을 그 방에서 이제 틀어야 되는 걸 안 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인원수 기준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기준보다는 이제 반별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배치가 되는 관별로라도 좀 지원하는 것들을 좀 기준을 좀 바꿀 의향은 또 없으십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어제 전략에다가 여쭤봤던 건데요. 그 어린이집 아니 보육교사분들 그 수당인가 급여가 지급이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사실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를 지금 이제 반별 보육교사한테는 뭐 26만 원씩 주거나 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보조교사한테 13만 원씩 주는 그 수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부서 착오로 사실은 예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거 아니고 저희가 지급은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급은 했고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수당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조교사 수당 13만 원. 네. 그리고 하고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네, 26만 원. 월 26만 원. 네. 그 부서 착오로 인해서 네. 예산이 있었는데 지급을 못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는 9월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했고요. 네.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급한 거고 10월 달 부분부터 있어서는 좀 계산 착오로 인해서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분이 좀 얼마나 늦어서 지급된 10월 분 건가요? 같은 경우 저희가 11월 달에 11월 23일, 4일 이쯤에 지급 11월 11일 날. 그 10월 분만 그럼 늦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신 거고 네. 이게 늘 하던 일이었을 텐데 왜 갑자기 시스템에서 착오가. 저희 예산 잔액 같은 거 파악하는 거 있어서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잔액 파악에 있어서 네. 네, 아니 뭐 이런 수당이나 인건비는 늘 해오던 거고 이런 거여서 이런 착오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도 민원을 받아서 의아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11호 5만 원 추가 지원하잖아요. 이게 그 사회복지 수혜금 그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빈과 국빈과 5만 원 더 추가 매칭하는 게 안 되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좀 변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지금은 10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장 변경이 협의가 잘 돼가지고 10월 달 내려와가지고 10월 달부터 저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 10만 원 더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네, 12만 원, 국비인가요? 나머지 5만 원? 그러니까 도비. 도비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10만 원 더 추가로 받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 지원 국토부에서 2월을 해달라고 했다고 여기 2월 사유가 나오는데 이게 그 월세 24개월 지원하는 건데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3억 6천을 2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한시적으로 하다가 계속적으로 바뀐 건데, 그러니까 이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연속성을 위해서 원래 신청 기간이 24년 뭐 2월부터 25년 2월 이러다 보니까는 이 사업의 집행의 연속성을 위해서 항상 2월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 자체가 회계 기간하고 안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2월 하나요? 네,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에 되는 청년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신청 인원은 저희 532명이 신청해서 저희가 월 한 512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532명이 어느 정도 1인당 한 20만 원씩 받나요? 그렇죠. 20. 20만 원씩. 그 532명. 이게 소득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단독 가구일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요. 그래서 재산도 이제 1억 2,200만 원 이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원가구에서 부모 가구 있다가서 혼자 나오게 되면은 그럴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해서 재산가는 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중섭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장 지원금이 이제 5천만 원이 이번에 아마 다시 지원금이 30만 원씩 지원해 주죠. 보통. 근데 이제 5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근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화장으로 다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설에 우리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앞으로 수요가 감당이 되겠어요? 문제 없나요, 이제? 네, 사회복지관 이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추모공원 봉안당 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희가 이게 안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이 상황 같이 화장 지원금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는 올해가 윤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해가지고 윤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갑자기 이제 개장유골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 지원금을 추가로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성시에서 추모공원으로 나중에 어차피 개장하시는 분들도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가 감당이 됩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이변입니다. 지금 현재 추모공원 안치율이 한 전체적으로 이제 봉안 시설 같은 경우는 한 12%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88%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계속비 2월 사업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은 사업 기간이 2019년 9월부터 2025년 1월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비를 2월에서 2026년도 12월까지 추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추가 공사를 이렇게 또 오래 합니까?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준공이 난 상태잖아요, 지금. 네, 사회복지관 이변입니다. 지금 현재 2월 시키는 금액은 사실 저희가 BF 인증이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BF 인증과 관련한 공사 여기까지만 하고 2월 달까지만 완료하고 잔액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2월까지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불용 처리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죠? 네. BF 인증은 준공이 날 때 미리 같이 함께 하지 않나요? 인증을? 네, 사회복지관 이변입니다.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아직 왜냐하면 또 부수적으로 많이 부족한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가족센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라든지 모든 거에 맞춰서 진행을 했을 텐데 아니 BF 인증이다 이걸 막기 위해서 다시 또 추가 공사를 한다는 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또 뜯고 뭘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걸 보강하는 건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용자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누가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여성담화팀장 허혜경입니다. 가족센터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BF 인증을 위한 추가 공사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요. 왔을 때 그 난간이라든가 이런 게 살짝 흔들린다거나 모서리 부분이 이제 이렇게 너무 뾰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거를 보완 공사하고자 합니다. 아 지금은 그런 진행 사항은 네네. 없는데 네. 혹시 BF 인증을 또 받으면서 추가로 또 점검 오면서 문제가 네. 될 경우
그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족센터 워낙 그 공사비가 보니까 230억인데 줄었습니다.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는 이 이유가 또 어떤 이유예요? 이게 왜 보통들 아시겠지만은 공공건물을 지면 거의 추가 공사가 들어갑니다, 다들. 근데 가족센터는 여기 보니까 28억 정도 줄었어요. 이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여성 담화팀장 허희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건축하시는 부서에서 담당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올해 추가 공사를 예상해서 53억을 증액했었는데 이제 완료하고 보니 좀 사업비가 남아서 원래 일회 추경 23억을 감하긴 했습니다. 본공사 비용에서 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 공사비가 더 태웠는데 나중에 추가 공사를 다 못한 게 아니라 그 비용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담당 회계과 이게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했었죠. 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짧게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증장애 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도비랑 국비가 있는데 이제 300몇 명에 또 110명인데 중복하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까? 6세부터 64세까지인데 연령폭은 똑같고 그럼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눠서 도비를 지원하는지 국비를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이변입니다. 지금 연령이 그런 거지 연령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도비 국비가? 네. 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의 대상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는 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 일정 요건이 학업이라든가 근로활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도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주계섭이 해줍니다. 중복될 경우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아니 중복을 하는데 거기에 학업이나 더 근로활동을 하면 더 알겠습니다. 추가로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어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433억 6,660만 8천 원으로 이번 추경에 2,80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433억 9,4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1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수당 및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사업비로 집행잔액 3,54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쪽 인재양성 특화사업은 집행잔액 및 수능 인터넷 강의비 신청 저조로 12,59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5쪽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사업은 미국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현지 물가 및 환율 변동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학생통학지원은 집행잔액 1,0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9쪽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8월 관련법 개정에 따른 6개월분에 대한 분담금 조정으로 2억 6,30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유치원생 지원은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신청 저조로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초중고 화장실 비대 지원 사업비로 집행잔액 1,3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교육비 지원은 관내 대학생 주거 안정비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7쪽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은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집행잔액 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9쪽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은 내고장 안성탐방 버스 임차 용역 지원 사업비로 낙찰차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은 초등학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낙찰차액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은 초중고 토론수업 위탁 용역 사업비로 낙찰차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5조 생명안정 나눠 지킴이 교육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대응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80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7조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는 집행잔액 13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69조 안성맞춤 공감센터 운영은 보조인력 퇴직금 및 수당에 대하여 58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1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재현 비율이 변경되어 국도비를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5조 지역아동센터 지원 스마트 학습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AI 스마트 학습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1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7조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2,46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9조 전문아동보호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36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3,7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퇴소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8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조 계속비 사업에 대한 2월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공도 초중통합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비로 금년 7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 추진 일정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업무가 많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42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인데 늘상 뭐 이렇게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감액되는 건 이제 다반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4회 정도 예상하신 거죠, 처음에 하실 때. 근데 이제 한 번만 하셨는데 진짜 본예산 때 보니까 교육경비가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 대비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모여쓰는 게 맞는데 이게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교육정책팀장 이춘란입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는 이제 추경이나 본예산 수립할 때 계속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추경 때 계속 요인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학교 시설 개선 사업할 때 이 개선 사업할 때 학교 선정은 어느 단체에서 하십니까? 위원회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그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네, 미래교육과장 전순입니다. 예를 들어 선정은 이제 교육청에서 합니다. 비대를 만약 학교 설치를 408대 정도 했는데
엄청난 수량이거든요. 그럼 설치비까지만 해줍니까? 지나서 지나서 관리하는 비용도 같이 줍니까? 비대 해마다? 렌탈 비용입니다. 그 렌탈 포함돼서 렌탈 하는 거죠? 비용입니다. 좋습니다. 447페이지 보시면요. 학생통학 지원인데요. 초등학교 21개하고 중학교가 하나인데 혹시 본예산 때 중학교 하나 더 느는 걸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세요? 네, 교육정책팀장 이춘란입니다. 죽산중학교가 추가가 될 이유는 뭡니까? 예정입니다. 죽산중학교도 지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통하기 힘들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한 개 학교 더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혹시 100% 기숙사 되지 않습니까? 100% 되지는 않습니다. 몇 프로 거기. 됩니까? 그리고 중학생은 기숙사에 지금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있는 거네요. 네네. 초등학교도 가능합니까? 원거리 말고 시내도 가능합니까? 지금은? 그것도 지금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거는 학교장 신청을 하셔야 돼가지고요. 교육청에다가. 안성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학생들 이동 거리가 1.6km 넘거든요. 먼 데는 보통 1.1km 정도 평균 나오는데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만약에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학생 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7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7대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예산도 준다 해서 못 하는 겁니다. 그렇고 원점을 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구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의외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시내권은요. 그거를 좀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은 다 준비돼 있고 여건 다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네, 그거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우리 고교 학점제 운영 지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네,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이제 전면 시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신청하는 학교가 조금 적었습니다. 적었다는 이유는 뭐 학교에서 이 사업비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전면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전면 시행된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개방 운영 지원금도 이것도 좀 금액이 좀 줄었는데요. 네. 지금 학교 시설 개방 안 하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협약은 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학교 시설들도 좀 주민들과 같이 좀 활용해서 쓰면 되는데 또 주민들이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협약을 맺었는데도 혹시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협약을 안 해주는 학교가 좀 많다는 얘기죠. 협약은 하지 않아도 예. 자체적으로 다 개방을 하고 있고 그 개방을 저희가 할 때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는데 운영비를 받지 않고도 개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뭐 개방을 하는데 지원금을 좀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비용은 받지 않더라도 개방은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시설에 들어가는 실제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학교들이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안전이라면 학생들의 안전.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퇴근하고 네. 주로 이제 야간에 이제 그 시설들을 좀 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좀 바뀌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학교가 있는 건 파악이 혹시 되시나요? 얼마 전에 제가 공도 쪽에 그런 학교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하고도 몇 차례 좀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개방을 많이 요청을 드렸었고 최근으로는 아마 개방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개방해요? 네. 맞나요?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하기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이제 실제 이제 그 학교 시설은 전권이 교장 선생님한테 있는 거죠. 뭐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주민 의견이나 뭐 이런 걸 전달하더라도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면 그냥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시설을 좀 활용하는 게 측면이 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건 이제 그 시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필요해서 이제 학교가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시설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건 저는 주민들과 학교 이렇게 좀 연계해서 좀 함께 사는 뭐 동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는 저는 그래요. 이 시민들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데요. 학교도 아이들도 다 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인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학부모님들 계시는 거고 한데 일단 뭐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이 고집이 세신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교육청의 이제 전체적인 교육청이나 교육부라도 좀 이제 공문을 통해서라도 주민들과 좀 화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불협화음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져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범교육혁신위원회 혹시 위원회 수당이 한 30% 정도 삭감이 됐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인원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좀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회의에 좀 참석하지 못하신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회의에 참석 안 그러니까 회의는 열렸는데 네. 그 위원회에 있는 이제 그 위원들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좀 출석이 좀 있었습니다. 저조했다는 얘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진행됐다는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유치원 입학 축하금이 지금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어요. 네. 이거는 예측이 실패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상 인원이 한 만 3세에서 5세까지가 한 5,900여 명 정도 돼서 그중에 한 5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올해 한 200명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출생아 수가 점점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이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선택하시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많이 선택. 이게 입학 축하금이 있어서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둘 중에 하나 입학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주나요? 네, 그래요?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받았으면 유치원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네. 그 나이대. 네.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뭐 정확하게 수치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우수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그 자립 정착금이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수료 나오면 한 1,500만 원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2명 체결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2명 체결한 건 왜 그렇습니까? 2명? 9명이 했다가 이제 2차 받는 500만 원 받는 건 2명이 포기하셨거든요. 그게 시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포기한 겁니까? 484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이게 1회차 종결 시에 1,000 받고 2회차 이제 도래할 때 500 더 받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빠졌는데 이게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왕이면 다 드려야 되는 게 좋죠. 아동보호 팀장 이윤경입니다.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제 연속해서 질의 드리는데 비대 관련해서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임대 계약이? 임차 학교에서- 계약. 네, 학교에서 계약하기 나름이긴 나름이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계약이 끝날 때는 이제 소유주가 변경되거든요. 구입을 할 건지 기초등록 아니면 재계약할 건지 그거는 그때부터 결정하는 거네요. 그건 학교에서 결정하기 아, 나름입니다. 비용은 다 이제 저희가 다 대드리고. 저희는 그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그 비대 한 개만을 지원을 해주는 아, 거거든요. 한 개만요? 네. 얼마 안 되겠네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응인데요. 449페이지입니다. 이 경기도 무상교육 분담금의 2.74%를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내는 건가요?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게 네. 목적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한 4억 8천 정도 했었는데 지금 2억 1,700으로 굉장히 네. 반절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적어지는 네. 건가요? 그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올해 8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27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기준을 6개월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면 25년도 25년도. 상반기는 유효기간이 되지 않았고 하반기만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아, 원래는 그럼 24년도의 종료인 걸 우리는 예정이었- 알았는데도 예산을 그럼 넣은 건가요? 그때 이제 법 개정한다는 그때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본 예산에는 편성을 했다가 그 교육부로부터는 24년도 그러니까 법이 24년 12월 말까지 유효가 돼서 그때 법이 개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못한 상태였다가 올해 8월 달에 법이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50%나 줄어든 건 너무 이례적인 거라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457페이지에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범교육 혁신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참석 수당이 적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혹시 관과서 과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이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40명을 작년에 모집을 해서 올해 초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좀 외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안성 지역에 관련된 교육 전문가뿐 아니라 외부에서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할 때 좀 거리상 못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지지 못한 조금 약간의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이런 좀 평가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원회가 이제 범교육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성시에 한정을 두면 물리적인 거리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좀 분기를 좀 나누셔서 뭐 4,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서면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줌 회의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요 범교육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좀 자세한 그 설명하고 보고를 좀 듣고 싶거든요. 따로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477페이지예요.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이 아동수당 지급을 지금 8세 미만인 아동 7,500명 정도, 7,541명이네요. 근데 이제 이게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명수를 혹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향후 소요액을 좀 파악을 합니다. 실수요. 실수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부족한 상태로 예측이 돼서 예산 증액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저희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네. 따라서 네. 이제 내시가 변경이 돼서 네. 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대비 기정 예산액 217억 1296만 1,000원보다 1억 5천만 2천 원이 감액된 215억 6,2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3쪽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입니다.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4,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중도 퇴직자 발생 등에 따라 1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월 사업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명시 2월 사업입니다. 안성맞춤구장 환경개선공사는 안성맞춤구장 내 지상 2층 규모의 운영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를 명시 2월하여 내년 상반기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안성맞춤 소프트 테니스구장 시설 개선공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27억 원이 공모에 선정되어 전년도에 막 교체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미교부된 8억 1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를 명시월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관람석 교체 등 부대시설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추진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2026년 지출 예정액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하며 토지 보상 및 공사비는 첨단 산업과 특별회계로 추진함에 따라 총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그 공공체육시설 495페이지에 중도퇴직을 하셨는데요. 중도퇴직자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사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체육평생과장입니다. 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안성 3동 게이트 볼장 등 게이트 볼장 같은 경우에 그 대셨던 분이 1월 한부터 3월까지 갑자기 결혼이 한 번 있었고요. 2명이. 그다음에 양기지구 내 체육시설도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한 달 가량 한 명이 또 결혼이 있었고, 그 백성초등학교 내 체육시설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결혼이 있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채용되셨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채용 절차를 거쳐하고 다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백 기간 동안은 이제 저희가 지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채용 기간에 면접으로부터 이제 합격자까지 그 대기자는 없습니까? 그래서 합격자 말고 그 다음 대기자는 안 뽑습니까?
그거 검토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공백이 없을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니까. 이게 저도 이제 양기지구는 제가 아는 분인데 급여가 작다 하셔서 그만두셨거든요. 이런 걸 대비해서 합격자 물론 다 1순위, 2순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 일단 일차적으로 채용되신 분이 뭐 결격사라든지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근로계약을 맺기 전까지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후순위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근무를 하시다가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네 그런 규정은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막재 교체하고 클레이 코트 이게 원래는 그 세계 선수 그 세계 그 소프트 테니스 대회 할 때 그때 다 끝난 사항 아니고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또 이월된 사항인가 보죠?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호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호석 의원입니다. 뭐 예산은 뭐 거의 감액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우리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지금 그 안성 중앙 게이트볼장이 있는 거죠. 그 공도에 중앙 게이트볼장 맞나요?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시에서 이제 한겨울 추우니까 또 난방기를 또 사줬잖아요. 근데 이제 난방기가 지금 무용지물이잖아요. 지금 저는 겨울에 한참 추울 때는 그 사용을 못 해요. 근데 계속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이제 겨울이 왔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 가실 때마다 지금 그 얘기 하시거든. 겨울에는 추워서 운동을 못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 방법이 있나요? 왜냐면 그거 저희가 그 충분히 그 저기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네. 뭐 일반 뭐 수리수선으로 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중화를 통해서 지하로 그 500m 정도인가를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 그 공사 금액이 네 좀 별도 다른 데서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임시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꾸 이게 단락이 생겨서 예, 용량보다 이게 많은 난방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예. 아 근데 그 겨울에 그 어르신들 진짜 그 어르신들이 이 게이트볼이나 이제 그런 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아 이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하여튼 사업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업비 좋아요. 아 이게 근본적으로 임시 방편이라도 이번 겨울을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난방기를 2개까지는 가능한데 네. 지금 2개 이상으로 뭐 3개 막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좀 이게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많이 이렇게 난방기구를 틀면은 따뜻하시겠죠. 근데 그거를 적정한 그 용량 범위 내에서 일단은 사용하시면서 아니, 제가 듣기로는 하나 틀어도 꺼질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지. 좀 살피셔서 그 안에 좀 난방기가 어떻게 됐든 겨울에는 좀 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거 네, 하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체육 평생학습과에 이제 개인 우리 수강생들 그 택배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안으로 안 들어오나요? 예. 이제 건물로 이제 택배를 신청을 하는 거죠. 수강생들이. 근데 이런 경우가 지금 있긴 있고 지금 이제 다른 곳에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서 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들하고 좀 약간 좀 마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건물에서 택배는 좀 받는 건 좀 용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그게 양이 많다고 해서 이 택배를 아예 이제 이쪽으로 배달시키지 말라고 이제 계속 하나 봐요. 저 수강생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들하고도 좀 언쟁이 좀 있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원래 그 평생학습관으로 택배를 붙이는 게 혹시 안 되나요? 이게
개인적으로 말씀 네. 택배 뭐 하면은 또 관리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택배를 신청한 개인이 시민이 바로 그 자리에서 택배원이랑 해서 1대1로 그거를 택배를 수령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중간에 그 보관상의 뭐 하자라든지 분실이라든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또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관에서 그거를 있고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그쪽으로 왔다고 이제 왔다고 이제 거기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실 책임까지 평생학습관에서 져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민 입장에서 그것까지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강생들 수업이 네. 일주일에 보통 한 번, 두 번 있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도 계속 바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실 책임을 또 거기 평생학습관 직원이 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요? 네. 이건 좀 합리적으로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이제 물건들이 좀 다양하게 그 교재 도구들이 그쪽으로 배달 오는 거지 다른 거는 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쓸 것들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좀 신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기자재들 많은 건 뭐 서예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많이 이제 기자재 뭐 물품도 오고 뭐 종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시 또 있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하여튼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관장님하고 좀 합리적으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좀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안성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지금 보상 중이잖아요. 보상 중인데 공사 발주는 여기 체육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사를 다 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합니다. 그것까지도 다 네. 첨단산업. 그러면은 체육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건 뭐예요? 저희 용역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첨단 네, 산업. 보상부터 공사는 다 첨단산업과에서 합니다. 네. 아, 용역만 하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좀 전에 최승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508페이지입니다. 지금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487억이에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소요 재원이 변경이 예산액을 20억 남겨놓고 그죠? 그래서 증감이 지금 467억이 이제 마이너스 돼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총 사업비를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 사업비를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삭감하셨잖아요. 467억. 네, 예. 예. 그럼 사업비를 줄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기 20억만 남겨놓고 변경한 겁니다. 예. 그럼 총 사업비를 20억으로 적으셔야지.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사업의 개요에는 안 바뀌는 거예요? 보면은 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의 토탈 총 사업비는 487억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근데 지금 이 467억은 넘긴 거 아니에요? 네, 첨단산업과로 넘겼잖아요. 예, 예. 사업비를 넘긴 게 아니고 저희 편성 자체를 안 했던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두 군데가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는 용역까지만 일단 저희가 하고요.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이거는 이제 다시 보상부터 그러면 찾고, 첨단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해주나요? 회계적으로? 플러스로 해서 그럼 들어가나요? 요거 그럼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안성맞춤구장 환경개선공사 그거 설계 다 끝났나요? 네, 체육시설팀장 강식입니다. 네, 설계 끝나서 경기도 계약 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내년 6월이면 다 준공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공사 예정으로는 내년 상반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 도면 좀 한번 줘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죄송합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예산액은 총 52억 766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52억 552만 5천 원 대비 21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 문화활동 및 독서 진흥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모집과 책임감 있는 활동 수행을 위해 편성한 자원봉사 실비 지급비로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기본 경비입니다. 연초 이례적인 한파로 인한 난방비 사용량 증가와 연중 다양한 행사 운영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예년 대비 증가하여 공공도서관 6개간 전기요금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반환금 기타는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2월 사업 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화시설 공공도서관 건립은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운영학교 내에 학교 복합화시설의 어린이 특화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개관할 예정이며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우섭 위원님. 우리 그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서 100만 원 지금 삭감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도서관과장 공청자입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서가별 자원봉사가 제일 많고 책을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봉사자도 많이 있는데 이 건은 저희가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이라고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새롭게 기획해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당초에는 이제 5개 그룹에서 이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중도에 그만두는 그룹들이 또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소요 예상액보다는 조금 적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이게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을 좀 늘리려고 했던 건가요? 이 예산은? 저희가 도서관에 이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실제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행사할 때도.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직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이 한 달 동안 하는 예산 지원이 없어가지고 그게 보통 보존소고 자료 정리를 굉장히 그 학생들이 도움이 됐었는데 그 일자리가 없다 보니 저희가 자원봉사 통해서 조금 계획을 했었는데 여름에 실제는 많이 모집을 못하고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한 200만 원 정도도 좀 적은 금액이잖아요. 이제 그게 아르바이트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들을 좀 고용해서 좀 지급했던 사항들이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 실비로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좀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됐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그 도서관 서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대학생들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도서관과 출신 학생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상관없습니까? 대부분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해야 5,000원을 줘요. 자원봉사 활동비를. 자기의 어떤 자원봉사 네. 시간을 좀 네. 하고 싶은 분들이네요. 네, 중고등 학생들이 봉사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도 자원봉사 시간으로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비 보조금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 알뜰하게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도서관의 총액이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작년도. 예.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입니까? 왜냐면 집행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보거든요. 맞죠? 예, 782만. 그럼 전체 보조금 중에서 700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도비는 다 합해서 9억 8,296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이 건은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이 도비로만 전액이 또 되는 건데 저희 그 어린이 특화 도서관이 도비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도비 보조 사업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도서관 쪽은. 한 10억 정도 되는 데서 집행잔액이 참 알뜰히 쓰신 거거든요.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